조용한 새벽 헬스장, 평범하게 운동 중인 강선영 경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온 세 명의 깡패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이 누나 보기보다 몸매 꽤 괜찮네. 운동만 하지 말고. 우리랑 한 잔 어때? 선영의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한다.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위험한 전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선영이라는 한 여성의 특별한 하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헬스장 무쇠가는 요즘 세련된 피트니스 센터들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90년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낡은 타일, 바닥과 녹슨 철제 운동기구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서도 묵직한 철의 냄새와 함께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에 무쇠관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선영입니다. 38세의 그녀는 전직 특전사 여군 출신으로 현재는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계 강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키 165cm의 단단하게 다져진 몸매를 가진 선영은 짧게 자른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강단 있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선영은 매일 아침 이 시간에 헬스장을 찾습니다. 헐렁한 회색 운동복을 입고 조용히 자신만의 루틴을 소화하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군대 있을 땐 체력이 무기였지만 지금은 침착함이 더 무기다. 괜히 날 티내고 다닐 필요는 없지. 선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벤치프레스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70kg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안정적입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체계적인 훈련법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헬스장 안은 조용합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영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복잡한 사건들로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헬스장 한쪽에서는 60대 남성이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20대 여성이 러닝머신 위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의 속도로 운동에 몰두하고 있죠. 선영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녀는 벤치프레스를 마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데드리프트를 위해 바벨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형사로서의 예민함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한 명의 운동하는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선영의 어깨와 등 근육이 바벨을 들어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특전사 시절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아직도 그녀의 몸에 남아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생존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일 뿐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구나. 선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운동을 계속합니다. 어제 처리한 사건 서류들,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었습니다. 바벨의 차가운 철 느낌과 근육이 수축하는 감각에만 집중하고 싶었죠. 헬스장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시간이죠. 선영은 보통 7시 30분까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한 후 출근 준비를 합니다. 15년 넘게 이어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죠. 그녀는 마지막 세트를 준비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선영은 아직 자신의 평화로운 아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아침 7시, 선영이 마지막 세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헬스장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큰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무쇠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죠. 들어온 것은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온몸에 화려한 문신을 새기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직원들과 기존 회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동네에서 유명한 조폭 출신 깡패들이었습니다. 한때 큰 조직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비록 예전만큼의 위세는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야.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헬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고 운동에 더욱 집중하는 척했죠. 하지만 긴장감은 헬스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3명은 운동기구를 난폭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덤벨을 바닥에 내던지고 큰 소리로 웃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죠. 평소 무쇠간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장 직원인 김 부장은 카운터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제지하기에는 부담스러웠죠. 이들이 회원은 아니었지만 가끔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돈을 지불하긴 했거든요. 이야, 여기 회원들 수준 높네. 특히 여자들이 괜찮아. 그들의 시선이 헬스장 안의 여성 회원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던 20대 여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속도를 줄였고 요가 매트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30대 여성은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언니,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3명 중 1명이 요가 매트의 여성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계속 말을 걸었죠. 아, 우리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러닝머신의 여성도 운동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조용히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헐렁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선영의 탄탄한 체형과 집중하는 모습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저 누나 좀 괜찮은데? 몸매도 좋고 뭔가 차분해 보이네. 우리 스타일이야. 가서 말 걸어볼까? 저런 여자가 제일 재미있어. 3명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선영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직원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다른 회원들은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여전히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며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죠. 형사로서의 본능적인 경각심은 작동하고 있었지만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누나, 혼자 운동하기 심심하지 않아? 3명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선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운동 루틴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야, 무시하네. 우리가 말 거는데 대답도 안 해? 2번째 남자가 조금 더 공격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헬스장 안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죠. 다른 회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누나, 보기보다 몸매 꽤 괜찮네.
운동만 하지 말고 우리랑 한 잔 어때? 그러게. 이누님, 우리가 운동 도와줄게. 벤치 말고 침대에서 눌러줄게. 세 번째 남자까지 가세하며 음흉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때 선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조금 더 차갑게 변했죠. 김 부장은 카운터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전화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제든 112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말 안 들려? 귀머거리야? 이번에는 첫 번째 남자가 더욱 거친 말투로 나왔습니다. 선영과의 거리를 좁히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 그럼 더 재미있는데. 두 번째 남자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세 명은 이제 선영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죠. 선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세 명의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선영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남자들이 선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안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 거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예의가 없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선영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위협이 섞여 있었죠. 선영은 여전히 벤치프레스 위에 누워 있었지만 바벨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야 반응하네. 그럼 우리 얘기 좀 들어볼까? 두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말 대신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놓으세요. 그 순간 첫 번째 남자가 선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강제로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차가운 경계심이 드러났죠.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놓으세요. 선영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세게 선영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뭐, 놓으라고? 누나가 우리한테 명령해? 재미있네. 세 번째 남자까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을 순식간에 비틀면서 역관절을 걸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근접 전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아! 남자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영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죠.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꺾으면서 동시에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남자가 헬스장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선영은 그를 바닥에 눕힌 후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뭐야?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제압한 채로 나머지 두 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형 놔줘. 너 죽고 싶어? 세 번째 남자가 화를 내며 선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남자를 놓고 일어서면서 달려오는 남자를 맞이했죠. 선영은 달려오는 남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이용해서 그를 벤치프레스 위로 넘어뜨렸죠. 남자는 벤치 위에 등을 대고 누워버렸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벤치에 누워버린 남자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선영은 이미 100kg 바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벨을 남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죠. 남자 혼자서는 절대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야야야, 진짜 죽는다니까? 이거 무거워. 누가 좀 도와줘. 벤치에 깔린 남자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오히려 선영의 놀라운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뭐야? 경찰이야? 군인이야? 마지막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헬스장 직원 김 부장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헬스장에서 싸움이 났는데. 아니, 정확히는 한 여자가 남자 셋을 혼자서. 김 부장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자신도 무엇을 봤는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바닥에서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두 번째 남자는 벤치에서 바벨에 깔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죠. 이제 조용히 하시겠습니까? 선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 남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순식간에 3명의 남자를 제압한 것을 본 것입니다. 헬스장 안은 믿을 수 없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며 설쳤던 3명의 남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죠. 바닥에 쓰러진 첫 번째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벤치프레스에 깔린 두 번째 남자는 100kg 바벨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왜 이래? 이게 말이 돼? 세 번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에는 공포와 당황이 가득했죠. 지금까지 여성들을 우습게 보며 살아왔던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얘 뭐야? 진짜 뭐야? 시발 경찰이냐? 군인이냐? 바닥에 누워있던 첫 번째 남자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3명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벤치프레스에 깔린 두 번째 남자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100kg 바벨의 무게가 가슴을 압박하고 있어서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웠거든요. 야야야, 진짜 죽는다니까? 이거 너무 무거워. 누가 좀 도와줘. 제발. 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의 다른 회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영의 놀라운 실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죠. 평소 조용하고 무표정했던 그 여성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헬스장 직원 김 부장이 112 신고를 마치고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경외감이 섞인 놀라움이 가득했죠. 괜찮으시죠?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김 부장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손을 댔으니까 정당방위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분이신가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전직 특전사입니다. 지금은 경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3명의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벤치에 깔려있던 남자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특전사? 그것도 경찰? 망했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 왜 하필 경찰한테? 3명은 서로 절망적인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말했죠.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걱정 없어. 저 여자분이 정당방위야. 오히려 우리가 목격자고. 헬스장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죠.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여자분은 계속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헬스장 분위기가 나빠졌었거든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선영에게 유리했죠.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한 것이었죠. 선영은 자신의 가방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벤치에 깔린 남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경찰이 올 겁니다. 선영의 차분한 대답에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여성들에게 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엑스팔리게. 왜 하필 이런 여자한테?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헬스장 밖에서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선영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헬스장 밖에서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걷는 경찰관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뒤따라오는 경찰관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팀이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남성 경찰관이 헬스장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보통 이런 신고를 받으면 난장판이 된 현장을 예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헬스장 직원 김 부장이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와 벤치프레스에 깔려있는 남자, 그리고 벽에 서 있는 남자가 저 여성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말을 하면서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분이 혼자서 남자 셋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여기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관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덩치 큰 남자 셋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때 선영이 조용히 다가와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계 강력팀 강선영 경위입니다. 신분증을 본 두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특히 남성 경찰관은 선영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죠. 아, 강선영 경위님. 혹시 작년에 강력범 검거로 표창 받으신 그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선영의 짧은 대답에 두 경찰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벤치프레스에 깔려있던 남자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진짜 숨 못 쉬겠어요. 여성 경찰관이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위님, 이제 바벨을 치워도 될까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 경찰관과 김 부장이 함께 100kg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벤치에서 일어났지만 곧바로 남성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죠. 당신들 모두 체포합니다. 성희롱 및 폭행 혐의입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첫 번째 남자도 수갑을 찾고 벽에 서 있던 세 번째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명 모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죠. 우리는 그냥 말 건 것뿐인데. 첫 번째 남자가 변명을 시도했지만 여성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때 벤치에서 일어난 두 번째 남자가 선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었냐? 그것도 강력반. 내가 왜 그랬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세 번째 남자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무서웠죠. 진짜 여군이었구나. 특전사까지. 남성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경위님,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간단한 조서 작성을 위해 서에 한번 들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익숙했거든요. 헬스장의 다른 회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 여성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젊은 여성 회원이 조심스럽게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를 위해서. 선영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들이 3명의 남자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헬스장을 떠났죠. 평소 그들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헬스장이 조용해지겠네요. 김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경위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운동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운동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그럼 저는 서에 가서 조서 작성하고 오겠습니다. 헬스장을 나서는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나온 선영은 경찰차를 따라 서울 서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서 작성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간단한 조서 작성을 마친 후 선영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운동복을 갈아입으면서 팔뚝에 새겨진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흉터는 특전사 시절 첫 실전 임무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적들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 특수임무 나갔을 때도 남자들이 날 약하게 봤지. 하지만 그런 오판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죠. 적들이 그녀를 얕보다가 큰 피해를 입었던 일 말입니다. 그 임무에서 그녀는 홀로 적진에 침투해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었거든요. 적들은 마지막까지 그녀가 특전사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같은 강력팀 소속인 후배 형사 박민수로부터였죠. 선배, 오늘 그건 벌써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시원했다고 다들 감탄 중입니다. 역시 우리 선배. 선영은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장하지 마.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선영은 샤워를 하면서 오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컸죠. 특전사 시절에 비하면 오늘 일은 정말 간단한 제압이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나니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팀 팀장인 김재혁 경감이었죠. 선영아, 오늘 일 잘했다. 언론에서 연락 올 수도 있는데 인터뷰는 거절하는 게 좋겠다. 우리 업무 특성상 얼굴 노출은 피하자. 선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인터뷰할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로 오후가 되자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죠. 대신 헬스장 직원들과 목격자들이 언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회원이셨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 부장이 기자들에게 신중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선영의 휴대폰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형사가 보내준 현장 영상이었죠.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오늘 아침의 사건이 실제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시청했죠. 오늘 오전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여성 한 명이 남성 3명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전직 특전사 출신의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는데 뉴스에서는 선영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헬스장 CCTV 영상 일부도 공개되었죠. 선영이 3명을 제압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면서 해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의 움직임이 매우 전문적이고 정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필요한 폭력 없이 정확한 제압수를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헬스장 관계자는 이 여성이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회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 김 부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분은 말은 없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진짜로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김 부장의 말에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사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일까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대응은 일반인이 따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남성들은 성희롱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 여성 경찰관은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선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죠. 선영아, 뉴스 봤다. 다치지는 않았지? 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네.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몸 조심해라. 그래도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건 잘했다. 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친 후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선영이 가진 신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선영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면 잠잠해질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는데 선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오늘의 일이 그녀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선영은 다시 무쇠관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새벽 6시 그녀는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섰죠.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카운터에 있던 김 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이시죠? 기구는 미리 준비해 둘까요? 젊은 여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히 사양했죠.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할게요. 헬스장 안을 둘러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젊은 여성 회원들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벤치프레스 쪽으로 향하자 몇 명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분이 그분이구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했죠.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혹시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운동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무슨 일인가요? 사실 며칠 전에 여기서 일어난 일을 봤거든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여성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지하철에서도 길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선영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죠. 혹시 태권도나 호신술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여성의 간절한 요청에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배우고 싶어요. 제발이요. 이때 다른 여성 회원 2명이 더 다가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었죠.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절실해요. 혼자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서 최근에 성범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자신도 예전에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문적인 가르침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자기 방어 정도만. 선영이 망설이며 말하자 여성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때 김 부장이 다가와서 제안했습니다. 경위님 괜찮으시다면 헬스장 한쪽 공간을 써도 됩니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선영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럼 주말 오전에 1시간 정도씩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것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자신이 그런 역할에 적합한지 확신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날까요? 네, 꼭 올게요. 여성들이 돌아간 후 선영은 다시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죠.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회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경희님, 제 딸도 대학생인데 혹시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영의 대답에 여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딸 혼자 보내기가 걱정이었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가지는 당연한 걱정이었죠. 헬스장을 나서면서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여전히 조용한 새벽이지만 이젠 조금씩 나도 다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한 걸까?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헬스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토요일 오전 10시 선영은 약속된 시간에 무쇠관에 도착했습니다. 헬스장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는 이미 6명의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말을 걸었던 20대 여성부터 40대 어머니와 그의 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님. 여성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약간 어색했지만 정중히 인사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여성들의 눈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책임감을 느꼈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을 피하고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선영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선영은 간단한 손목 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손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천천히 시연했죠. 이렇게 상대방의 엄지 쪽으로 비틀면서 빼면 됩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여성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죠. 좋아요. 이번에는 누군가 어깨를 잡았을 때입니다. 선영이 다음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상대방의 손을 제거하는 방법과 동시에 거리를 벌리는 방법을 알려줬죠.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1시간 동안 선영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발로 차는 방법,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망가는 방법까지 말이죠.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써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세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경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지셨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으면서부터였어요. 하지만 진짜 강해진 건 마음가짐이 바뀌면서부터였죠. 마음가짐이요? 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선영의 말에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기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여성들은 하나둘씩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말을 걸었던 젊은 여성이 남았죠. 경희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연습하세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 번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죠. 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헬스장에 남았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서 말했죠. 경희님,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헬스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 그런 깡패들이 와서 소란 피우는 일도 없어졌고 여성 회원들도 안심하고 운동하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의 말에 선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수업 계속해 주세요.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자신의 평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죠. 헬스장 안의 분위기도 더 평화로웠고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었죠. 여전히 조용한 새벽이지만 이젠 조금씩 나도 다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한 걸까? 선영의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죠. 며칠 후 선영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수상한 남성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죠. 예전 같았으면 신고만 했을 선영이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섰습니다. 실례하지만 이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영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남성은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선영은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죠. 작은 변화였지만 선영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헬스장 무쇠간의 조용한 아침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강선영이라는 한 여성이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